번째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앞 시간에서는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건이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들을 좀 많이 만날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는 과세 매출이니까 우리 FAT 1급에서 과세 매출은 많이 취급했던 유형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기단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세요. 이건 했던 거죠. 자, 한림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그러면 7월 1일 거 입력합시다. 7월 1일로 11번 과세 매출 하시고 품명에다가 컴퓨터 수량 50만원. 자, 거래처는 한림사고요. 자, 이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했으니까 발행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 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판매했네요. 1번 분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전표로 차변에 현금이 4,400, 대변에 부가세 수금 400만원에 제품 매출 4,000만원. 네, 이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4건이 있네요. 네. 두 번째 건, 베스트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뭐 이것도 평범한 문제입니다. 자, 7월 2일로 바꾸시고요. 유형도 이것도 11번 유형이죠. 자, 품명은 복수거래 이용하십시오. 확인하면은 합계가 5,500만원. 맞죠? 거래처는 베스트. 전자세금계산서 1번. 분계는 이거는 외상이네요. 2번 분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네.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거래처 코드 5001번으로 등록하시오. 자, 이런 문제 그냥 거래처 등록에 가서 거래처 등록 먼저 하고 전표 입력하는 게 깔끔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거래처 등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5001번 박기현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이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되겠네요. 1번 주민등록번호. 거기 그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고난에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네요. 750627 1234 566 박기현. 전체 사용. 그 외에 또 뭐 있나요? 이메일 주소하고 주소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주소는 사업장 주소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서울, 영등, 포구, 경인. 83. 이메일 주소는 추가사항에 넣어주는 거죠. 담당자 이메일 PARK
7777. 뒤에는 네이버닷컴. 됐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전표 입력해 주시면 돼요. 7월 3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11번이고 품명은 노트북, 수량은 1개, 단가는 120만원, 거래처 박기현,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해서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대변은 다 맞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132만원, 탭키 눌러가지고 거래처를 은행으로 고쳐야 됩니다. 한국은행. 보통이 되겠네요. 한국은행 보통. 네. 혼합분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 등록하라고 하면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전표 입력 단계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뭐 방법은 거기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서 아예 하고 오면 더 편하다.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거래 밑에 분계를 혼합으로 해가지고 취득원가 대변에 기입해주고 차변에 감루 기입하는 거 아시죠? 감가상각, 당기상각은 하지 않는다. 전기말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4일입니다. 7월 4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11번, 품명은 승용차 매각,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에 1100만원, 거래처가 우리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전자입력. 분계는 이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선택하시고, 자, 밑에 잘 봅시다. 제품 매출이 아니고 승용차니까 여기가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208번이고요. 1100만원이 아니고 취득원가를 여기다 기입해 줍니다. 1500만원. 엔터하면 세 번째 줄로 내려올 텐데요.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차량 운반구 코드에다가 1을 더해서 209번을 입력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문제에서 주어진 전기말 상각 누계액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200만원이죠. 자, 네 번째 줄에는 뭘 하느냐. 우리자동차에서 요 1220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차변에 기입해야 되는데, 아까 결제관계를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다. 여기 세금계산서 밑에 외상 미수에 1210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미수금이죠. 미수금. 차변에 미수금. 120번이고요. 1210만원.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차액이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마이너스는 손실 본 겁니다.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죠. 손실이 비용이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원. 탭키 눌러보시면 차대변 똑같습니다. 자, 과연 손실이 200만원 맞는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다. 이거 알고 계시죠? 한번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처분 금액은 공급가액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합계액 따지면 안 돼요. 부가세는 우리 돈이 아니에요. 애수금이니까. 그래서 1,100만 원이 처분 금액이에요. 마이너스 장부 금액을 볼 때는 취득원가에서 감루를 빼는 거죠. 1,500에 취득했고 20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장부 금액이 1,300만 원이에요.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니까 그래서 1,100에서 1,300 빼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00만 원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맞았죠? 네. 그래서 이 부가세 포함해서 유형자산 처분거래 분계를 할 때는 기본이 5줄이에요. 기본이. 한 줄이 늘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판매한 금액 중에서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에 나머지 210만 원은 미수금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한 줄이 더 늘어나겠죠. 분계 내용이. 그래서 6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FAT 1급에서도 이건 좀 해본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11번 과세 매출 문제는 부속 서류가 뭐가 만들어져요? 자, 나가셔가지고 이 문제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반영이 됐겠죠. 조회서 저장을 해둡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 거래니까 7월부터 9월로 작성합니다. 정기해서 엔터 하시면 자, 모두 4건, 우리자동차 1건, 한림사 1건, 베스트원 1건, 주민등록기재분 1건, 이래서 4건. 공급가액 1억 2,020만 원에 부가세 1,022만 원, 매출세금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죠. 만약에 시험에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해라 나오면 조회하고 나서 이거 저장 눌러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저장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작성하라면 꼭 저장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조회해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하면은 우리 조금 전에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한 것들은 다 여기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요 1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평가시험에서 그렇게 나온 것은 조회하고 나서 닫으면서 꼭 저장해야 돼요. 아니면 이 저장 눌러놓고 닫는다든가 시험에서는 꼭 지시대로 저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저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11번 유형은 뭐 우리가 했던 거라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네요. 자, 풀이 쭉 지나가시고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221페이지입니다. 영세 매출. FAT 1급에서 안 나오는 유형이죠. 자, 영세 매출은 유형이 2개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영세는 12번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영세는 16번이에요. 그래서 16번은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느냐? 이거는 직접 수출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 우리 회사가 외국의 수입업체에 직접 판매할 때는 외국 회사에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발급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16번 유형이 되고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영세율 적용하는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내국신용장 거래.
이거는 12번.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 지식을.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면세 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 거래에 한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직접 수출 거래는 16번 수출 매출 입력하고 로컬 LC 내국 신용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등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는 12번 영세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12번. 수출 실적 영세서 같은 세금계산서 없는 수출은 16번. 이렇게 유형이 바뀝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실적 명세서라든가 영세율 첨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제출해야 되니까 부속 서류가 하나 더 붙겠죠. 자, 그래서 영세율 매출 프로세스를 이렇게 12번과 16번으로 유형이 나누어지고 부속 서류는 첨부 서류 아니면 수출 실적 명세서 또 첨부 서류 들어가는 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이나 여기 아이캔 잠깐 보고 갈까요? 새로운 내용이니까. 우리가 로컬 LC가 내국 신용장인데요. 구매 승인서의 경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입니다. 구매 확인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 그 12번 영세 유형이 되고요. 공급 시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시기를 적용하는 거니까 뭐 선적일이나 이런 건 없어요. 내국 신용장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면 돼요. 과세표준. 내국 신용장에서 표시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됩니다. 내국 신용장에 표시된 원화 표시 금액은 원화 금액으로 적용하고 외화 표시 금액은 공급 시기일의 현재 기준 환율로 또는 제정 환율로 환산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에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 서류하고 같이 부가세 신고할 때 사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그 다음에 수출 아니면 이거나 또는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신고를 해 주는 것이 12번 유형입니다. 여기가 이 내용은 12번 유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직수출, 여기다 12번이라고 쓸까요? 12번. 여기 직수출은 16번. 자, 직수출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이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유무상에 관계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공급 시기가 이건 선적일이죠. 과세표준은 수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수출품을 공급 시기까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했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줘야 돼요. 뭐 이게 말이 좀 길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간단히 말하면 선수금 받아가지고 환전을 하나로 바꿔버렸으면 그것이 과세표준이고, 외상 판매했으면 선적일의 환율로
외화를 곱해서 과세표준 신고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의무 없음. 그리고 첨부 서류가 뭐가 있냐면 수출실적 명세서 첨부하고 또 작성하는 부속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문제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와 수출 실적 명세서 아마 12번 유형과 16번 유형 두 개를 문제로 냈나 봐요. 작성을 수행하시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조회 수행하시오. 조회에서 저장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발급 전송은 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에다가 컴퓨터를 납품하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내국 신용장 번호가 이렇게 된대요. 한국은행에서 발급받았고 발급일은 7월 11일 날 신용장이 발급됐습니다.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12번 영세로 입력한다. 유형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부속서류가 있었어요. 부속서류가 뭐냐면 예, 요거 작성해 주는 거예요. 자, 먼저 거래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7월 11일 메인 매출 전표 7월 11일 유형은 12번 분명히 이게 뭔가요? 컴퓨터? 수량은 30개 단가 50만원 거래처 베스트 전자입력 자, 분계는 보니까 외상으로 했네요. 2번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500 대변의 제품 매출 1,500 네, 세금계산서 발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자입력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부속서류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면 자, 회계 누르셔가지고요.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거 요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 첨부서류 들어가 보세요. 첨부서류 입력. 자, 이 거래가 7월 거래니까 이거는 월별로 입력을 합니다. 7월. 자, 구분해서 보시면은 1번 명세서, 2번 목록, 3번 전체 이렇게 있는데요. 명세서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서류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서류 이름이 여기 서류 이름이 이걸 넣어줍니다. 내국 신용장이 서류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국 서류 이름에다가 내국 신용장 발급자는 거기 한국은행 영등포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은행 영등포 지점 발급일자가 2022년 7월 11일이라고 안내되어 있죠. 2022 07 11 선적 일자는 알 수 없습니다. 내국 신용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엔터. LC 번호 거기 나와 있었죠.
네, L2022 하이폰까지 아마 이건 넣어야 될 거예요. 대문자 L2022 다시 50A 다시 12345 X 네. 신용장 번호 입력했고 비고에 뭐 입력할 사항 없는 것 같고요. 통화 코드는 우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한화로 한화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국 신용장에 그 금액 표시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한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화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통화 코드 도움창이 나오는데 만약에 미국 달러다 그러면 미국 검색하면 되고요. 일본 엔화다 그러면 일본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국 통화니까 여기서 한국을 검색해 보면 엔터 치면 KRW 네,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환율 여기 환율이 여기서는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엔터 치면 밑으로 커서가 내려옵니다. 당기 제출 금액 원화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표를 1,500만 원으로 입력했죠. 공급가액 원화에 1,500만 원. 당기 신고에도 원화에다가 1,500만 원 입력해 줍니다. 네, 신고 미도래 금액은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금액을 요 밑에 우리 원화에다가 당기 제출 금액, 당기 신고 해당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 네. 이게 영세율 첨부서류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닫으면서 저장을 했나요? 네, 닫아볼까요? 네, 자동 저장이 됐나 봐요. 자, 만약에 요건 하나라면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지금 방금 만들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됐겠죠? 네, 세금계산서 합계표 한번 보십시오. 이게 7월 건이죠.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시면은 매출에 이제 5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 5매가 베스트 원이 2매로 되어 있어요. 2매 중에 영세율이 1,500만 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가액은 6,500인데 부가세가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영세가 포함돼서 그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하시게 되면은 방금 입력한 1,500만 원은 여기 과세가 아니고 영세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의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면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저장 눌러줘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시험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이 기간에 해당되는 게 많으니까 귀찮아서 저장 안 하고 그냥 열어놨다가 다시 조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건건히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12번 영세 매출 딱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서 직접 수출 거래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수출 거래. 미국의 블루라는 회사에 컴퓨터를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을 지금 주었습니다.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했습니다. BL 신용장을 말하는데요. 네. 선화증권인가요? BL이? 예. 선화증권상
선적일은 7월 14일이다. 예, 7월 14일 이 선적일 잘 체크해 놓으시고 과세 표준을 우리가 공급가액을 결정할 때 7월 14일의 기준 환율 1054원 40전을 적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수출 신고 필증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신고번호라든가 이런 거 입력하기 전에 네, 세금계산서 발급은 없으니까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런 수출신고 필증은 직접 수출이니까 16번 유형으로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할 때 품목 같은 거 입력해야 되잖아요. 여기 품목이 중간쯤에 보면 있어요. 컴퓨터 이렇게 영어로 써 있지만 뭐 한글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여기 수출신고 필증에 있는 그대로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그대로 넣어도 돼요. 예, 이런 경우 수량 단가는요. 수량 단가는 이게 단가 자체가 달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자료를 입력할 때는 달러로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량 단가는 무시하고 수량은 넣어주되 금액에다가 이 12만 불을 선적일의 환율을 곱하기 해서 한국 돈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결제금액, 요 결제금액이 우리가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될 외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요 12만 달러 곱하기 14일 날 환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우리가 입력할 거 다 찾아놨어요. 아까 여기 맨 위에 있는 신고 번호라든가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입력할 때 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를 먼저 입력해야 되죠. 자, 날짜는 선적일로 입력하는 겁니다. 직접 수출할 때는 공급 시기를 날짜로 입력하는데 7월 14일로 입력한다. 자, 유형은 직접 수출입니다. 16번이에요. 16번. 품명에는 컴퓨터 그냥 한글로 하죠. 수량은 거기 아까 300개라고 있었어요. 300. 단가는 그냥 생략해 버리고 공급가액을 여기 결제금액, 여기 결제금액이라고 하는 거 12만 불 있죠? 계산기를 잡고 12만 불 곱하기 223페이지에 있었던 기준환율 7월 14일 거 1054.4 엔터 하시면은 126,518,000 나옵니다. 이것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과세표준. 이렇게. 자, 부가세는 없는 게 맞고요. 거래처는 BL로 검색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없는 거니까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 버리고. 자, 분계는 뭐냐면은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7월 말일에. 그러니까 외상이죠. 그래서 분계가 2번 되겠네요.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억 2,652만 8천원, 대변의 제품 매출 1억 2,052만 8천원. 메인 매출 전표에 여러분 16번 유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이게 전표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 서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평가 문제 1, 평가 문제 2 해가지고 뭐 작성하시오 순서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1, 2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시험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문제를 냅니다.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지금 본문에서 나갈 때는 뭐 1, 2 이렇게 우리가 수행할 내용을 하나하나 그 정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7월에 수출한 거니까 7월부터 9월로 2기 예정 기간으로 입력해 주시고,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아마 표준화되어 있을 거예요. 수출 신고 번호는 하이폰을 빼시고 거기에 그 5번에 있었던 신고 번호 있죠. 그 숫자를 거기다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12906 20 400 130X 네. 그래서 수출 신고 번호는 표준화되어 있어가지고 네, 거기는 하이폰 빼고 입력해 주시면 지가 알아서 하이폰이 붙습니다. 자, 선적일자 2022년 네, 아까 며칠이라고 나와 있었죠? 네, 7월 14일 입력하십니다. 통화 코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미국, 아까 달러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 달러. 미국하고 엔터 하시면 USD라는 코드 보입니다. 확인. USD.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1054.4 1054.4 1054.4 엔터. 그러면 4가 4000 이렇게 붙을 거예요. .4000. 자, 외화가 아까 결제 금액 12만 달러였죠. 12만 달러. 120 플러스. 그러면 원화가 이게 자동 계산되죠. 126528000은 조금 전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공급가액 126528000과 같아야 되겠죠. 수출 신고 필증을 가지고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입력하면은 여기는 이제 만약에 3건이다 그러면 3줄로 입력이 되겠죠. 합계는 위에 나타나요. 합계는 위에 나타나고 이 과세 기간에 여러 건이 있으면 여기 여러 건을 수출 신고 필증을 한 장 한 장 밑에다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한 장 입력하는 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작성이 됐고요.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될 겁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이건 반영이 안 되죠. 수출신고 필증은 그냥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돼야 되겠죠.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반영되냐면은 영세에 기타에 반영이 됩니다. 16번은 영세의 기타 6번의 금액으로 들어가고요. 12번은 영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영세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 자, 영세에 관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영세로 나올 유형은 두 가지예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12번으로 문제를 내거나 지금같이 수출신고 필증을 주고 직접 수출하는 거래로 문제를 내거나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풀이가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면세 매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